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가 오전에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 되신 분들도 있지만 스틸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도 하시고 화도 나시고 막 답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전반적으로 공통된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아직 안 됐고요. 이런 분들이 저는 언제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시스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 번씩 리뷰해드리고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와서 설티파이를 하고 난 뒤에 일부는 페이드가 됐는데 일부는 나 페이드로 나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다 페이드가 된 걸로 나오는데 아직도 1099 인포메이션에 제로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설티파이를 하실 때도 3번 질문에 Do you look for work라는 그 질문이 있죠. 그게 UI와 POA 질문이 조금 다른데 거기에 yes 아니면 no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스테러스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신 분들이요. 우편물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D21000M 어필 폼을 사용하셔갖고 서류를 보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거 마냥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EDD에 전화하시려고 해봐야 제대로 답도 못 얻고요. 수당 받는데 최소한 2, 3주 이상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서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1099 발급이 안 되니까 좀 애타시는데요. 이거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온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래서 텍스 보고하는 거 날짜 데드라인하고 환급받는 그 날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EDD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한 후에 제가 5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뤄볼게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케이스 5개 중에서 지금 이거는 PUA로 받는 분 케이스 1인데요.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1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월 달 거 한두 주 설티파이를 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밸런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소진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밸런스 남은 거를 먼저 지급을 해주고 11주 연장을 해야만이 밸런스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최대 일주일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매일 자주 확인을 해보세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또 변경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언제 전화 바뀌나요? 물어봐야 저거 답이 없어요. 기다리라는 것밖에는.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인 분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있던 분들은 조금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걸로 보여요. 케이스 1 같은 경우 아직 1099이 발급이 안 됐어요. 그러나 1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발급이 될 거예요. 인박스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월 14일 날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계속 펜딩이 되고요. 밸런스 업데이트 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케이스 2를 다뤄볼게요. 이분도 450불이지만 PUA로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나왔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13일 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13일까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끝난 분들이 오늘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뒤에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셨거나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있으면 눌러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런 건 다 아시죠? 요거 하는 방법. 요 3번 질문을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하던 대로 계속 하시고요. 이 내용도 알죠? Yes, No 답하시고 Next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파이널리 쭉 컨펌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집 코드 넣으신 다음에 서밋 하시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신 분들은 새로 이사 가신 그 집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메일링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편물 받겠다고 메일링 어드레스 해놓은 그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1월 16일까지 설티파이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설티파이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트랙백 애프터 1월 31일이니까 1월 31일에 다시 한번 설티파이를 할 수 있도록 나올 거예요. 아직 1099은 발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월 31일까지 똑같이 발급될 거예요. 케이스 3인데요.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UI를 받다가 페드헤드로 연장된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를 눌러서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알죠? 3번에는 Yes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하시죠?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럼 마지막에 쭉 컨펌 한 다음에 G코드 누르신 다음에 서밋 하시면 돼요. 2주치 설티파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체크백 애프터 2월 6일로 곧 바뀔 거예요. 파이나 페드에는요, 이렇게 설티파이 하면 스테러스가 페이드로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실제로 페이먼 히스토리로 바뀌려면 한 3일 정도 에버리지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며칠 뒤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는 페이드로 바뀌었는데 왜 입금이 안 돼요?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3, 4일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케이스 4예요. 이분은 UI로 계속 받던 분이고요. 지금 리오픈 클레임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저는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됐고 리오픈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개개인별로 업데이트 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가 있으면 일단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요. 중간에 일을 풀타임으로 잠깐 하는 바람에 서티파이를 마지막에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리오픈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문제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시스템 업데이트 될 때까지. 그래서 완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때도 리오픈이 있을 때는 그때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클레임 밸런스가 있는 분들이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밸런스가 지로인 분들이 조금 더 늦어지고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I로 받고 있는데도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노티스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수당 전부 반납하라는 노티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은 UI든 POA든 반드시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도 아직 1099이 발급되지 않았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1월 30일까지는 분명히 보일 거니까 자주 확인을 해보세요. POA로 받는 케이스 5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Certified for Benefit이 나왔어요. 그러면 Certified를 무조건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클레임 밸런스도 남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POA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ID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노티스가 없어요. 그냥 자동 연장이 되면서 Certify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100% POA를 받는다고 무조건 ID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I9 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거지 100% 누구나 다 해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케이스 4에서는 UI인데도 ID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됐고요. 지금 여기 케이스 5 같은 경우에는 POA인데도 ID 베리피케이션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POA를 받는 분들이 빨리 이거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노티스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수당 연장이 더 오래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는 절차가 파이널리 컨펌이 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이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당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서티파이 진행을 쭉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3번 질문도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 내용 아시죠?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자, 진행하시고요. 진행하시고 파이널 컨펌하고 G코드 넣고 서밋 하시죠. 그럼 맨 화면으로 가시면은 2주치가 설티파이가 됐어요. 그런데 Certified for Benefit이 또 뜨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 질문 다 똑같죠? 그 다음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 G코드 넣고 Submit 하시면 이렇게 Certify가 끝났는데 첫 번째 Certify 할 때는 2주가 됐고요. 두 번째 Certify 할 때는 한 주만 됐어요. 그래서 총 2번을 Certify 과정을 박스를 눌러서 진행을 했어도 3주를 Certify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체크백 애프터 1월 31일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날짜가요. 체크백 애프터가 2월로 나오는 분도 있고 1월로 나온 분들도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설티파이를 계속 박스가 나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 5 같은 경우는 1099 벌써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다르거나 너무 많거나 틀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른 동영상에 설명드렸죠. 연락처나 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시는 거를요. 첫 세금 보고 시작이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변경이 될지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금 보고 후에 환급금을 받는 디렉트 디파짓 하는 것과 체크로 발행받는 게 날짜가 스케줄이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월 12일에서 13일 날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만약에 환급금이 있다면 디렉트 디파짓으로 은행으로 송금되는 그 날짜로는요. 2월 26일 정도 보내진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체크로 받는 분들은 3월 5일로 이렇게 받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실 때 되도록이면 자동 이체로 해놓는 게 훨씬 환급금이 빠르니까요. 왜냐면 체크는 또 언제 또 올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3월 5일부터 발급된다고 그랬지만은 4월 달에 올지 5월 달에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동이체로 하시고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반드시 세금 보고 마지막 하기 전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됐는지 꼭 컨펌을 해보세요. 설티파이를 하실 때 3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혼돈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UI나 페드헤더로 받는 분하고요. POA 받는 분의 그 질문이 약간 다르죠. UI를 받는 분들은 왼쪽처럼 심플하게 Do you look for work? 이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POA를 받는 분들은 뒤에 또 하나가 있죠. Contact your last employer or self-employed 같은 경우는 Did you attempt to resume self-employment?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더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요. UI를 받는 분들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심플한데요. POA를 받는 분들은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이전 고용주한테 연락을 해봤거나 자영업자라면 다시 자영업을 재개하려고 시도를 해보았느냐? 이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전 직장으로 복직을 하실 분들도요. 그 복직 타임이 되는지 고용주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정부 셧다운 명령이 풀리면은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양쪽 질문에 노라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잘 받아왔어도 나중에 이 시스템 업데이트 되면서요. 이유도 모르고 계속 수당이 펜딩 될 수가 있어요. D2238 노리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 잡 설치하는 거, 이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노리스를 주는 이유가 이 질문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서 거기에 노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당이 이유 없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라고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해서 페이드를 잘 받았다?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yes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답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노해서도 잘 받았어요. 난 이대로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수당이 최대한 연장되지 않고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굳이 노라고 해서 난 잘 받아왔고 난 노를 할 거예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 말씀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디스퀄리피케이션에서 2번 이상 아마 동영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질문하시는데요. 어떤 안내가 안 왔어도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온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서류가 오면은 다행인데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왔든 왔든 어쨌든 간에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게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여러분들 수당은 그만큼 더 늦어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주일 늦게 한다고 일주일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늦게 어필을 하시면은 2주, 3주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당 빨리 받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D21000M 어필 폼 그거는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죠? 그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요 빨간 거 샘플처럼 적으시면 돼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앞면과 뒷면 그리고 US 패스포트 만약에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영주권 앞면과 뒷면 만약에 영주권 없는 분들은 노동허가서 그 앞면과 뒷면 그 사진을 잘 찍어서 첨부하시고요. 사진 찍으실 때도요. 반듯하게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찍으세요. 막 삐딱하게 찍고 잘리게 찍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을 첨부하는 이유는 생년월일과 주소, 이름을 보기 위한 거고요. US 패스포르트나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증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주소가 여러분들 현재 EDD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하고 다를 때는요. 그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다큐멘트를 하나 더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유틸리티 빌이나 보험 증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뭐 발행해주는 메디컬 같은 거, 거기 주소가 나온 거를 같이 첨부시키는 게 좋습니다. 모든 카피 서류나 이 지금 어필 양식에는요, 여러분의 소셜 번호를 반드시 다 페이지마다 적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반드시 우체국에 가셔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세요. 그래야 증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마음이 급해서 그냥 일반 우표 보냈다고 이거 왜 저는 처리가 안 되나요? 이러는데요. 앞으로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저한테 혼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잠 못 자고 여러분들 도우려고 하는데 성의 없이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도 안 달아줄 거예요. 영어 못하신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요 지금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 샘플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유틸리티 빌 첨부하실 분들은 3번 해갖고 유틸리티 빌 요렇게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사인하고 날짜 적는 거. 이거 없으면 또 어필 폼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루에도 100번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해 주는데 또 똑같이 물어요. 자, 아직까지 저는 11주 연장이 안 됐습니다. 뭐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수당을 언제 나올까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요. 시스템이 완전하게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매일 자주 체크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UI를 받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 밸런스가 있는 분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클레임 밸런스도 없고 새로 11주 추가가 돼야만이 수당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더 지연되는 거예요. EDD에서 ID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노티스 받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Congratulation Verified라까지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중간에 하다 마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끝내셨으면은 EDD에서 늦게 ID Verify 하라는 그런 노티스가 와도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게 항상 안내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EDD 시스템보다 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Congratulation Verified라고 안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1월부터 올린 동영상은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요. 밑에 댓글들도 반드시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에 거의 대부분의 답이 다 있습니다. 기대 이상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방법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지만 좀 기다리시면서 매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오전과 오후 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안 바뀌었지만 오후에 바뀌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